부자가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뭐 직장생활 하면서 애도 키우고, 뭐 애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어서 그것도 만들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번에 뭐 한 2주 정도 만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냐와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뭐 어떤 주택을 사라, 어떤 상가를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요소들을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유튜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좀 일반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되실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부동산은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우선 부동산 투자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죠. 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를 살지, 뭐 어떤 입지에 어떤 교통편을 가진 곳에 있는 것을 살지, 뭐 아니면 어떤 평면도를 가진 아파트나 주택을 살지, 뭐 세대수는 뭐 얼마나 되는 걸 사야 될지, 언제 지어진 걸 사야 될지, 어떤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입지가 다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천천히 변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인기가 있었다라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미도, 한양, 현대, 우성, 경남 이런 브랜드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뭐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자이, 레미안, 뭐 푸르지오, 뭐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들이 유행을 한때 또 했었죠. 상대적으로 좀 고급화에서 밀렸다고 생각이 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최근에는 DH라는 고급 브랜드로 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브랜드 자체는, 유행을 하는 브랜드는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만 보고 아파트나 이런 걸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평면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에 뭐 20평대를 보면은 방이 무조건 많으면서 화장실이 뭐 개별로 또 있거나 많았으면 좋은 평면도가 유행을 했었던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독신 가족이 늘고 뭐 딩크족 이런 세대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 방은 이때 화장실은 뭐 욕실이 없는 뭐 1.5개의 화장실이 들어가는 이런 평면도가 유행을 하고 있죠. 30평대도 예전에는 2베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는 3베이, 4베이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평형에 대한 좀 선호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작은 평형이 좀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30평대가 조금 더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30평대 중에서도 31평, 33평보다 최근에 이제 그거마저도 조금 좁다고 느껴서 38평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좀 잘 반영을 시켜주는 게, 예전에는 인당 평형 면적, 보통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필요했던 평형 면적이 90년대에는 뭐 2-3평 정도라고 보면은, 지금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인당 필요 면적이 이제 10평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봤을 때도 뭐 평면도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선호하는 평면도가 계속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다른 요소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면서 유행하는 게 많이 달라지지만, 입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입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지하철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깝다는 뭐 직주 근접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있는가 여부도 중요할 거고 학군도 중요할 거고요. 자연환경 요새 숲세권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한강조망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입지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 입지를 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뭐 어떤 데는 숲세권인데 뭐 어떤 데는 학군이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진짜 좋은 입지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입지 좋은 곳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 여기 이 동네 여기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너 거기 살아? 굉장히 좋은 데 사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입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면 사는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서서히 형성이 되고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입지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 도곡동 뭐 도곡 렉스에 살아 아니면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에 살아 이러면 사람들이 와 굉장히 좋은 동네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대치동 도곡동 이런 데들이 입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지를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네 안에서 얼마나 더 지하철에 가깝느냐, 뭐 얼마나 숲에 더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편의시설이 더 가까이 있느냐의 이런 요소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동네를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다른 동네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곳을 이제 부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를 보는 두 가지 이 시각 중에서도 이 동네의 비교 우위를 가지게 만드는 부촌이라는 개념이 입지를 보실 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입지라는 거는 부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촌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부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는가를 조금 유의 깊게 보신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청담은 실질적으로 뭐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니고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편의시설이 뭐 마트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죠 주변에.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부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담은 모두가 선호하는 입지 좋은 곳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평당 1억을 어디가 먼저 넘기느냐, 뭐 평당 1억의 대세가 어느 지역에서 나올 거냐라고 할 때 청담이 1순위로 꼽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입지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뭐 강남이 계속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입지를 유지를 하면서 잘 버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서서히 변하지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죠. 뭐 지금 강남이 뭐 어디 가겠어? 지금 강남은 쭉 강남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지도 계속 변해 왔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는 그 유행이나 이런 거를 많이 타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에 흘러서 부촌도 입지도 계속 변해 왔었습니다. 이런 걸 제일 알 수 있는 게 이제 부촌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라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사대문 안이 사람들이 많이 살던 입지가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60년대 70년대 강남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강남이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때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소 가지고 뭐 논 갈고 있고 이런 사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강남은 거의 촌동네였었죠. 뭐 화훼 지역이었었고 뭐 시장이었고 뭐 이랬었는데 아니면 농림 지역이고 그 농사 짓던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뭐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러고 뭐 80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지어지고 할 때 그 당시 때 청담은 또 물맑은 촌동네였었죠. 그래서 뭐 청담에서 왔다 그러면 촌동네에서 왔네 이런 취급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촌동네였지만 지금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뭐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새로운 뭐 좋은 아파트들 고급화된 아파트들을 못 만들다 보니까 청담 쪽에 고급 빌라들 뭐 수입제가 들어가고 대리석이 깔려 있고 이런 고급 빌라들이 청담동에 90년대에 많이 생기게 되면서 청담이 이제 고급 부촌으로 또 떠오르게 되죠. 이런 아파트보다 이런 고급 빌라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비 성향상 굉장히 과시욕이 좀 있고 소비도 크게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급 빌라를 선호하면서 들어가게 된 터라 그래서 요새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청담 쪽에 고급 뭐 미용실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 고급 카페, 부티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이 돼서 많이 생겼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담의 부유한 세력들도 나중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하면서 도곡동이나 이런데 타워팰리스 이런 데로 많이 이동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촌의 성향을 가장 좀 또 잘 얘기해 주는 게 부동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경부고속도로 경부축을 타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전에 사대문 안쪽을 위주로 형성됐던 부촌이 강남, 청담 쪽, 반포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올림픽이 열리고 하면서 잠실 쪽에 뭐 아시아 선수촌, 그 위쪽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들 생기고 이런 쪽으로도 흡수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분당, 판교 이런 데까지도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2007년, 6년 뭐 이때 한창 상승할 때까지는 동탄, 수지 여기까지도 부자들이 일부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용인 수지 쪽에 보시면은 대형 평형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2008년, 9년 지나면서는 용인 수지 쪽의 대형 평형들은 좀 하락폭이 많이 컸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쭉 경부축을 따라서 내려오는 남아 본능의 투자들은 성공 법칙은 실질적으로 뭐 분당의 정자동, 구미동 정도까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이 용인 수지 쪽, 뭐 동탄 쪽 대형 평형들 이런 쪽이 좀 금융위기 터지면서 하락폭이 컸던 거를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하면서 기존에 많이 얘기하던 경부축을 따라서 남아하는 남아 본능을 가진 투자 성공 법칙은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됐다라는 게 사실상 요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실질적으로 남아한다기보다는 뭐 이제는 뭐 동쪽으로 가는 거냐 서쪽으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나 이런 부촌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부촌의 주변으로 조금씩 사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아파트들, 부촌이 생겼던 시기들의 아파트들이 이제 3, 40년이 지나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 많이 신축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좀 지역 중에서 개발이 될 수 있어서 부촌에 살던 부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유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의 실패의 확률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부촌의 이동을 그동안에 쭉 보아오고 지금의 부촌을 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뭐 용산, 한남동, 그리고 성수동, 그 아래쪽으로 개포, 서초, 방배 뭐 이 정도까지 안에서 부촌이 좀 돌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향후 한 뭐 10년, 20년 동안에는 그런 지역을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뭐 신축, 대형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세금 정책,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강남이 많이 그래서 올랐고 그 오른 성향이 이제 다른 뭐 강북까지도 가고 있고 서울 외곽까지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의 플러스로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집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뭐 지포 세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향후에 좀 서울 외곽이라든가 좀 역세권이 아닌 곳들, 좀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곳들은 일본이나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뭐 3기 신도시 생기는 하면서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신도시라든가 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신도시라든가, 그러니까 서울로 연결되지 않는 신도시들인 거죠. 서울 외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좀 투자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향후 길게 봤을 때 뭐 20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했을 때 점점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 투자는 저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는 좀 2호선 안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촌이 생기면서 돌만한 곳들, 이런 데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신축이 지금 대세라고는 하는데, 신축을 물론 들어가는 게 좋지만 만약에 뭐 역세권이 아닌 뭐 어느 구석에 있는 신축을 갈 거냐, 아니면 역세권에 가까이에 있는 구축을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역세권 구축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촌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촌에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촌의 근처에 살게 되면은 부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입지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촌의 주변을 좀 유심 있게 보면서 부촌의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층 아파트들이 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제 개포주공을 본다든가 가락시형을 본다든가 하면, 거기 전세 살았던 뭐 5층짜리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세 1억이 되지 않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있는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층 아파트들은 아직도 소유주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많고,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들고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옆에 신축이나 이런 데로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옆에나 그런 쪽에 뭐 전세든 월세든 그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그 주변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성향이 나타날 거라, 부촌의 주변에서 뭐 부자들이 좀 관심이 가질 만한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관심이 크게 없는, 뭐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어디를 사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디가 동네가 좋고 뭐 어떤 거를 사야 되고 이런 거는 좀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임장을 다니고 기본적으로 공부나 책을 좀 보시면서 직접 몸으로 좀 겪어봐야 좀 도움이 됩니다. 뭐 강의라든가 책 이런 데서 좋은 입지다, 뭐 좋은 곳이다, 이런 꼭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따라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망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본인이 좀 직접 가면서 임장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여기 살면 진짜 좋겠네, 뭐 이런 거를 좀 느껴보고, 부동산 가서도 좀 많이 물어보고 해야 좀 공부도 되고 실질적으로 내공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직접 다니면서 좀 관심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